사랑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행복한 순간이 있었습니다. 즐거운 기억이 있었습니다. 고마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대견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함께한 시절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며 많은 소중함들을 마주합니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지 못하고 지나치곤 하죠. 모든 소중함들을 그 모습 그대로 간직하고 싶습니다. 내 마음속 가장 단단한 곳에 새기고 싶습니다. 그럴 수 있다면 어떤 고난에도 굳건히 버텨낼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살아간다는 것은 어쩌면 소중한 시간들을 쌓아가는 것이 아닐까요? 떠나간 사람들에게, 여전히 나의 곁에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나 자신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안녕, 소중한 사람. 안녕하세요. 아리따의 포근한 공간입니다. 오늘은 정한경님의 에세이집 안녕, 소중한 사람이라는 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안녕, 소중한 사람. 떠오르는 누군가가 있나요? 누구에게나 소중한 사람은 있죠. 참 따뜻한 제목입니다. 이 책은 5가지 이야기로 나뉩니다. 첫 번째, 우리에게. 두 번째, 나에게. 세 번째, 당신에게. 네 번째, 사랑에게. 5번째, 이별에게. 이 중에서 저는 우리에게서 4편, 나에게, 당신에게서 각 1편씩, 사랑에게 중에서 3편의 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편안하게 들어주세요. 고맙습니다. 이해의 시작. 소녀는 창문을 닫아둔 채 지내는 것을 좋아했지만 소녀는 열어둔 창문 사이로 스미는 여러 사소함을 좋아했습니다. 소녀는 그런 소녀를 이해하지 못했어요. 조용하고 차분한 성격을 가진 소녀는 바깥의 소음이나 먼지 따위의 것들이 들어오는 게 싫었거든요. 이해할 수 없는 건 소녀도 마찬가지였어요. 세상의 아름다운 것들을 전부 차단하며 답답하게 지내는 소년이 이해되지 않았죠. 계속해서 양쪽 모두 이런 생각을 고집한다면 서로에게 영영 다가가지 못할 거예요. 사실 이해의 시작에 그리 거창한 마음가짐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물론 소녀의 뜻대로 창문을 열었을 때
평소와 같은 안정감이나 아늑함은 갖지 못할지도 모르죠. 하지만 문득 불어오는 바람에 깊은 위안을 얻기도 하고 스며드는 햇살에서 의외의 감동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이해란 이런 것이 아닐까요? 나와 전혀 다른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상대의 모습에서 햇살과 같은 장점을 발견하는 것. 가끔은 창문을 열고 그 사람의 마음을 온전히 느껴보는 것. 그렇게 다름에 다가가는 것. 그렇게 다름에 다가가는 것. 진정한 위로에 대하여. 진정한 위로란 무엇인가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한때는 위로란 쓰러진 상대를 일으켜주는 것이라 믿었습니다. 조금은 듣기 힘들지라도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말을 전하고자 했고, 조금 더 삶을 당당하게 마주할 수 있는 강인함을 전하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자신도 누구보다 강한 모습으로 세상을 마주하고 싶은데, 누구보다 떳떳하게 자신을 바라보고 싶은데 그게 잘 되지가 않는다고. 간절한 바람에도 불구하고 뜻대로 되지 않기에 그런 말들이 아프게 다가올 때가 있다고 말이에요. 이제는 알고 있습니다. 일어설 힘조차 없는 사람에게 일어서는 방법을 전해주는 것만이 그 사람을 위하는 길이 아니라는 것을. 주저앉아 울고 싶은 사람에게 울지 않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만이 진정한 위로가 아니라는 것을. 아픔을 겪어내고 있는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내일의 행복이 아닌 현재를 견뎌낼 힘이라는 것을. 오늘을 온전히 살아낸 사람에게 내일의 희망이 있다는 것을 말이죠. 진정 상대를 위로하는 것은 다양한 지식이나 뛰어난 말솜씨가 아닌 상대를 향한 진심 어린 마음일 것입니다. 누군가의 마음에 진심이라는 온기를 불어넣을 수 있을까요? 그렇게 나의 마음이 그 사람에게 위로라는 이름으로 가닿을 수 있을까요? 소중한 사람을 견딜 수 없는 아픔으로부터 지켜낼 수 있을까요? 내일을 밝혀주기보다는 오늘을 함께 살아내는 사람이고 싶습니다. 오늘을 함께 살아내는 사람이고 싶습니다. 울 수 있는 용기. 괜찮아? 별일 없어. 별일 없다는 말이 습관이 되고 아픔을 감추는 것이 당연하게 되어버린 요즘의 우리. 아픔의 순간에 자신이 아프다고 누군가를 향해 솔직히 털어놓을 수 있다면 그나마 마음이 놓인다. 하지만 자신의 아픔을 기어코 감추려 하는 사람을 곁에서 지켜보는 것은 정말이지 견디기 힘든 일이다.
언제부턴가 소중한 사람을 만날 때면 필요 이상으로 그 사람의 마음을 간잘하려 하는 버릇이 생겼다. 하지만 설사 뚜렷한 아픔을 발견했다 해도 쉽사리 묻지 않는다. 본인이 꺼내고 싶지 않은 마음을 들춰내는 것은 그 의도가 무엇이든 나의 욕심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저 그 사람을 웃게 해줄 농담 하나 건네는 것으로 진심을 대신한다. 그렇게 한바탕 웃어젖히고 나면 보이지 않는 무언의 대화를 나눈 듯 가슴 속에 따스한 온기가 전해지곤 한다. 아픔을 참아내는 것에 익숙해져 버린 요즘, 우리는 그런 식으로 상대를 향한 위로를 대신 전한다. 어쩌면 우리는 마음이 성숙할 새도 없이 세월에 떠밀려 무늬만 어른이 되어버린 것 같다. 모두가 약속이라도 한 듯 어른이라는 이름으로 자신의 아픔을 가리기에 급급한 것 같다. 아픔을 견디는 것은 분명 멋진 일이지만 아픔을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고 무조건 외면하는 것은 건강한 치유의 방법이 아닌지도 모른다. 아픔을 숨기는 것에, 눈물을 삼켜내는 것에 익숙해진 이들에게 전하고 싶다. 가끔은 어린아이처럼 아픔을 토해내도 괜찮다고. 타인에게 그럴 수 없다면 자기 자신에게라도 마음껏 표현해도 좋다고 말이다. 세상을 살아가는 건 분명 쉽지 않다. 물론 어른이 되어 갈수록 더더욱 그렇다. 시간이 흐를수록 책임져야 할 것은 많아지고 고민은 늘어만 간다. 현실은 끊임없이 나를 짓누르고 해결책은 떠오르지 않는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받는 상처는 깊어만 가고 만남은 두려워진다. 하지만 그토록 힘든 세상이기에 당연히 견뎌야 하는 것이 아니다. 그토록 힘든 세상이기에 울어도 괜찮은 것이다. 아픈 삶을 살기 위해 태어난 사람은 없다. 우리는 모두 행복한 삶을 꿈꿀 권리가 있다. 어쩌면 진정 어른이 된다는 것은 울음을 삼키는 법이 아닌 울어야 할 때 울 수 있는 용기를 배워가는 것인지도 모른다. 그것이 주저앉는 게 아니라 내게 또 한 번 살아갈 힘을 주는 행동이라는 것을 알아가는 것인지도 모른다. 앞에 진정한 위로에 대하여 중에서 일어설 힘조차 없는 사람에게 일어서는 방법을 전해주는 것만이 그 사람을 위하는 길이 아니라는 것을, 주저앉아 울고 싶은 사람에게 울지 않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것만이 진정한 위로가 아니라는 것을, 아픔을 겪어내고 있는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내일의 행복이 아닌 현재를 견뎌낼 힘이라는 것을, 오늘을 온전히 살아낸 사람에게 내일의 희망이 있다는 것을 말이죠. 이 부분을 읽을 때도 생각이 났는데 울 수 있는 용기 부분에서도
아픔을 숨기는 것에, 눈물을 삼켜내는 것에 익숙해진 이들에게 전하고 싶다. 가끔은 어린아이처럼 아픔을 토해내도 괜찮다고. 타인에게 그럴 수 없다면 자기 자신에게라도 마음껏 표현해도 좋다고 말이다. 그토록 힘든 세상이기에 울어도 괜찮은 것이다. 어쩌면 진정 어른이 된다는 것은 울음을 삼키는 법이 아닌 울어야 할 때 울 수 있는 용기를 배워가는 것인지도 모른다. 이 글을 읽고 생각나는 시가 있습니다. 에릭 캐스트너의 슬퍼하세요 란 시예요. 슬퍼하세요. 슬플 때는 거리낌 없이 울어보세요. 마음을 너무 감시하지 마세요. 눈물 흐르는 대로 슬퍼하더라도 죽는 일은 없으니까요. 눈물 흐르는 대로 슬퍼하더라도 죽는 일은 없으니까요. 슬플 때는 마음껏 슬퍼하세요. 그래요. 슬플 때는 마음껏 슬퍼해도 괜찮아요. 그렇게 마음껏 슬퍼하고 난 후에야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슬플 때는 너무 참지 말고 마음껏 슬퍼하세요. 슬플 때는 너무 참지 말고 마음껏 슬퍼하세요. 우리는 언제나 찬란한 풍경 속에 있다. 친구들과 운동장에 누워 가쁜 숨을 내쉬며 하늘을 바라보던 아이들은 자신들이 지니고 있는 무한한 가능성에 대하여 알지 못했다. 남들과의 비교로 한없이 작아지기만 하던 한 소녀는 자신의 미소가 봄꽃의 싱그러움을 품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일상의 틈에 걸터앉아 술잔을 기울이며 왁자지껄 시간을 보내던 어느 친구들은 자신들의 모습이 어느 노인의 아련한 그리움임을 알지 못했다. 비 오는 날 집안에 누워 서로를 바라보며 사소한 농담으로 웃음꽃을 피우던 어느 사랑은 지금 자신들의 모습이 세상 어떤 영화보다도 아름답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그들에게 그날은 여느 때와 다름없는 일상의 순간이었다. 보통의 하루, 우리가 자칫 따분하다 여길 수 있는 그 모든 순간들이 기적임을 우리는 잊고 살아간다. 지금밖에 겪을 수 없는 삶의 시기를 지니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 채 살아간다. 우리가 현재의 아름다움을 자세히 들여다보지 못하는 이유는 지금 우리가 그 풍경 안에 속해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언제나 우리가 바라보지 못하는 찬란한 풍경 속에 있다.
지금 우리는 각자의 풍경 속에 있습니다. 그 풍경들은 제각기 너무도 아름답고 훌륭합니다. 흔들리는 것은 무엇 하나 제대로 해내지 못했던 끊임없이 스스로를 의심하던 시절, 아버지는 내게 말씀하셨다. 얘야, 물에 비친 가로등 불빛이 흔들리는 것은 물결 때문이지 불빛 자체가 위태롭기 때문이 아니다. 자연이 만든 물결 때문에 자신을 의심하지 말거라. 흔들리는 물결이 아닌 잔잔한 호수 속에 비친 온전했던 자신의 모습을 기억하렴. 그것이 진정한 너의 모습이란다. 물에 비친 가로등 불빛이 흔들리는 것은 물결 때문이지 불빛 자체가 위태롭기 때문이 아닙니다. 자연이 만든 물결 때문에 자신을 의심하지 마세요. 걱정과 고민, 미래를 두려워했다. 긍정적 결과보다는 부정적 결과를 먼저 떠올렸고, 그로 인해 생겨난 두려움은 언제부턴가 내 안에 습관처럼 자리 잡았다. 나는 걱정을 없애기 위해 끊임없이 무언가를 해야만 했다. 나의 주의를 사로잡을 무언가가 필요했다. 그렇게 다른 곳에 집중하다 보면 조금은 마음이 편안해지는 듯했다. 하지만 그것도 그때뿐. 그 시간이 지나면 어김없이 두려움이 밀려왔다. 문득 돌아본 나는 보이지 않는 먼 곳을 바라보며 그저 두려워하고만 있었고, 그 자리에 멈춰선 채 막연한 걱정만을 반복하고 있었다. 이러한 고민을 털어놓았을 때 아버지께서 스치듯 해주신 한마디는 나를 뒤바꾸기에 충분했다. 그곳에 무엇이 있을지 알지 못하는 것은 누구나 같단다. 하지만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태도는 전부 다르지. 때로는 걱정이 아닌 고민을 해보는 것은 어떻겠니? 미래를 떠올린다는 것은 누구나 두렵다. 누군가는 그 두려움에 무너지고 누군가는 그 두려움을 이겨낸다. 우리는 때로 아직 일어나지 않은 최악의 상황을 걱정하느라 앞으로 나가지 못한다. 하지만 걱정과 고민은 분명 다르다. 걱정은 그저 감정적인 것일 뿐 이렇다 할 해결책을 주지 못한다. 하지만 고민은 조금 더 이성적인 것이다.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설계이며 현재의 나를 똑바로 파악하기 위한 방법이다. 어찌됐든 우리는 또다시 내일을 살아갈 것이다. 또다시 보이지 않는 미래를 향해 걸음을 내디딜 것이다. 하지만 불안해할 것 없다. 생각해보면
우리는 이미 우리가 걱정했던 수많은 내일들을 살아냈다. 그리고 그 걱정들은 막상 마주했을 때 생각보다 그리 힘겹지 않았다. 앞으로의 나날들도 분명 그럴 것이라 믿는다. 과거의 우리를 바라보는 것 또한 현재 우리의 시선일 뿐입니다. 당신의 과거를 용서하세요. 당신의 과거를 사랑하세요.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세요. 언젠가 과거가 될 지금의 나를 위해 처음의 모습으로 요즘 자꾸만 그 사람에게 서운함을 느껴. 오랜만에 보는 친구의 처진 모습이 안쓰러워 보였다. 덤덤하게 털어놓는 그의 목소리에서 짙은 슬픔이 느껴졌다. 항상 상대보다 자신의 문제점을 먼저 돌아볼 줄 아는 좋은 친구였기에 뒤에 따라올 말은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었다. 내가 너무 많이 바라는 건가? 그들은 꽤 오래 만난 연인이었고 나는 그들과 자주 자리를 함께 했었다. 오랜 연인을 둔 오랜 친구와 오래 만나다 보면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서로를 향한 그들의 변화를 자세히 목격하게 된다. 누군가는 한결같은 모습으로 상대를 마주할 때 누군가는 식어가는 눈빛으로 바라본다. 누군가는 변치 않는 사랑을 품고 상대를 대할 때 누군가는 그 모든 과정을 처음과 같은 마음으로 마주할 때 누군가는 처음이 사라진 모습으로 곁에 머무른다. 나는 더 끝까지 차오른 문장을 속으로 삼켜냈다. 네가 많이 바라는 게 아니야. 그 사람이 변한 거지. 언제까지나 처음 모습을 그대로 간직한 채 사랑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지만 사랑을 지키는 일은 결코 쉽지 않다. 시간은 끊임없이 소중함을 간과하게 하고 나를 향한 상대의 관심을 당연하다 느끼게 하며 어느새 무심해진 나 자신을 발견하게 한다. 어쩌면 사랑의 행복이란 끊임없이 소중함을 들여다보는 사람에게 비로소 주어지는 것인지도 모른다. 사랑은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지켜내는 것임을 알기에 사랑의 행복을 누구보다 깊게 누릴 수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어느 더운 여름날 주민센터에서 어느 노부부를 봤다. 두 분이서 나란히 의자에 앉아 계셨는데 할아버지께서 할머니께 목이 마르냐고 물으셨다.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이시자 할아버지는 불편한 걸음으로 정수기에서 물을 떠오셨다.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괜스레 코끝이 찡해졌다. 내가 목격한 사랑의 가장 명확한 모양이었다. 꼭 손을 맞잡은 두 분의 모습이 무척 아름다워 보였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사랑은 투명하다. 사랑은 결코 거짓말하지 않는다. 상대를 향한 나의 사랑은 고스란히 행동에 녹아 상대에게 전해진다. 뚜렷한 이유가 없는 것 같은데 소중한 사람이 자주 서운해한다면, 그리고 정확한 이유를 찾아내지 못하고 있다면 처음 그 사람을 대하던 나의 모습을 기억해낼 필요가 있다. 때로 우리는 소중한 사람에게 전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쉽게 잊어버리곤 한다. 정작 중요한 것을 관가한 채 표면적인 것에 애를 쓰곤 한다. 사실 우리는 대단한 것에 사랑을 느끼는 것이 아니다. 거창한 행동이나 값비싼 물건 따위를 바라는 것이 아니다. 우리에게 사랑을 느끼게 하는 것은 다름 아닌 나의 얘기를 들어주는 모습에서, 평소 나를 바라보는 눈동자에서, 떨어져 있어도 수화기 너머로 은은하게 전해져 오는 나를 향한 상대의 아주 작은 관심일 것이다. 나를 향한 상대의 아주 작은 관심일 것입니다. 평지는 온다. 삶을 함께 걷는다는 것의 의미를 알지 못했다. 사랑이라는 이유로 있는 힘껏 서로의 손을 부여잡는 것만이 사랑이라고 착각했던 적이 있었다. 가파른 오르막길을 만나 잠시 손을 놓쳐버린 그 짧은 순간조차도 불안에 떨었던 어린 날이 있었다. 그러나 이제 조금은 알 것 같다. 언제나 손을 맞잡고 나란히 걸을 수는 없다는 것을. 살아가다 보면 자신조차 버겁게 느껴지는 순간이 있다는 것을 말이다. 가파른 삶을 오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서로의 손을 놓치게 되는 순간이 온다. 그러나 그렇다고 사랑이 끝나는 것은 아니다. 오르다 보면 두 손 꼭 잡은 채로 발맞춰 걷기도 하지만, 누군가가 앞장서서 걷기도, 누군가는 뒤처져 걷기도 한다. 계속되는 고난에 지쳐 어깨를 축 늘어뜨린 채로 한 걸음 떨어져 걷기도 한다. 중요한 것은 함께 걷고 있다는 사실이지 얼마나 가까이 걷고 있느냐가 아니다. 때로는 조금 떨어져서 걷는 법을 아는 것, 고개를 돌리면 언제든 서로를 마주할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 충분히 감사할 줄 아는 마음, 잠시 떨어져 걷는 시간에 서로의 사랑을 부정하지 않기를 바란다. 가파른 구간이 지나고 평지가 오면 놓쳤던 손을 다시 잡으면 그만이다. 그때 서로를 따스하게 안아주면 그만이다. 서로 등 돌리지 않는다면,
숱한 고난에도 끝까지 함께 같은 방향을 향해 걷는다면 언젠가 평지는 온다. 중요한 것은 함께 걷고 있다는 사실이지 얼마나 가까이 걷고 있느냐가 아닙니다. 언젠가 평지는 옵니다.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 소중한 사람.